자, 가령 디센트럴 랜드예요. 지금 갑자기 시세 분출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합니다. 그렇죠? 평단가는 여기 있죠. 지금 가만히 얘를 이제 요약해서 보면 요런 파동을 그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이 여러분은 떨어져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눌러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치에 지금 제 평단가가 안 보이죠? 팔았냐고요? 아니요, 판 게 아니라 자, 여기서 10분봉을 보면 제 평단가가 아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횡보하면서 여러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구간을 추격하면 여러분이 힘들었겠지만 아래에 있으면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DX도 보시면 나오죠. 여기에 고점이 있고 시가가 있고 저가가 있어요. 저가와 시가 사이에 저는 매수가 돼 있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테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죠. 테조스. 자, 평단가 여기 있죠. 시가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나코인은 어떻죠? 시가보다 아래 있고 저가보다도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랜드구나. 네, 알고랜드는 시가 저가보다도 더 아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저는 편안합니다. 세력 1에 흔들었을 때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디센트럴 랜드는 지금 10분봉 상에는 제가 조금 높은 위치예요. 그쵸? 하지만 또 1분봉으로 볼 때는 마음이 평온하죠. 그쵸? 요렇게 와리가리 패턴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엔진 코인은 요런 상태입니다. 자, 10분봉으로 봐야지만 저희 평단가가 오는데 얘 지금 모습이 뭐랑 닮았냐면 아발란체랑 닮았죠. 자, 횡보를 할 때의 기준이 이겁니다. 와리가리 흔들다가 아래로 빼던지 위로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방향성은 한 번에 훅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것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지 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예측을 하는 거는 중요하되 거기에 몰빵을 치는 건 위험합니다. 물론 저처럼 승부사 기질이 있으면 몰빵 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는 제 가격대가 안 보이죠? 그럼 어디 있을까요? 더 아래 있을까요? 높은 데 있을까요? 자, 보시면 30분 분봉 아래 있죠?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유리하냐. 이건 뭐랑 똑같냐면 가위바위보 싸움 해봤죠?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쵸? 오징어 게임을 할 때 내기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는 잃지 않는 겁니다. 잃지 않는 거. 내가 게임에서 지지 않는 확률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이길 확률을 만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얘도 체인링크도 여러분이 이 1분봉상의 위치를 어디서 잡으면 불안할 거예요. 그쵸? 여기 어디든 간에. 그런데 저처럼 30분봉 상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위치다. 안 잡히죠. 자, 10분봉으로 볼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아래 바닥권에 잡혀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파동은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건 그들만의 리그지 저한테는 상관없는 파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치가 제가 여기죠. 파동이 이렇게 아래를 흔드는 곳. 여기에 선점을 해놨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분봉에 호가창을 보고 달려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쵸? 이런 위치에서 엄청나게 흔들 건데 여러분이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메디블록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요 정도 위치고 지금 저가와 시가가 있는 쪽에 거의 일치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세 분출이 나온다고 하면 상승하는 추세로 가겠죠.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개미를 털고 갔으니까 와리가리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수많은 코인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식과 코인은 다르다. 제가 보는 바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가 갑니다. 거래량도 있고 RSI도 있고 모든 보조지표들이 다 있어요. 장기지표. 뭐 차이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뉴스적인 내용?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려있는 코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엠블인데 엠블의 가격을 보여드리면 30분봉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1봉은 봐야 되죠. 자,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쵸? 그때 개두들겨 맞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럼 보통은 공포를 느끼겠죠. 대략적으로 평단가가 마이너스 50% 정도 빠졌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나 마음이 편해요. 왜? 저는 미리미리 이런 거는 수량 조절을 빠질 때 미리미리 합니다.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기준은 차트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 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올 때 여기에서 많은 수량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본전만 와도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본전에서 웬만한 수량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정찰병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정찰병이 뚫릴 때 사도 되고 여기서 물을 타가지고 내 평단가를 가장 저점에 맞춰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거를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엠블뿐만 아니라 또 있거든요. 자, 온톨로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얘는 심지어 몇 번의 물타기를 진행도 해줬습니다. 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온톨로지 가스에 대해서 했던 거는 제가 예전에 온톨로지 가스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얘가 급등하길래 얘는 전쟁 테마적 요소로 급등하겠구나 생각해서 이 전략을 활용하자 생각했어요. 스트라이크도 같은 개념이죠. 그쵸? 그런데 얘는 어쨌든 아래로 갔습니다. 그쵸? 물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물을 타서 여기서 많이 빼서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흐름을 보기 위해서. 역시 얘도 수량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 여기를 이래 찍고 그 저점을 핑당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요. 퐁당퐁당이구나.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언젠간 이래 시세 분출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또 저항을 맞는 구간이 되면 와리가리 패턴으로 흔들면서 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바로 매물대에 답이 있어요. 매물대가 많죠? 매물대가 많은 곳을 굳이 쉽게 뚫어줄까요? 지금 여기는 여기가 관건이잖아요. 그쵸? 여기를 뚫기 위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여러분이 세력이에요. 그러면 돈을 써야 되면 어떤 식으로 흔들 것 같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자, 여기서는 고래라고 하죠. 고래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흔들어서 사람들의 물량을 철저하게 빼앗고 적은 돈으로 들어올릴까 생각해 보세요. 그 RSI 지표를 봐도 느껴지지만 왜 이렇게 흔들면서 분재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일종의 전략입니다. 전략. 사실 여러분은 실제적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쩌면 프로그램과 싸울지도 몰라요. 어떤 세팅된 값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결을 하는 것뿐 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영악해져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없이 그냥 좋을 거라는 생각하는 로또적인 관점으로 코인이나 주식을 한다? 100%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략이 없는데 어떻게 게임에서 승리합니까? 전략은 중요합니다.